노은웅님 박수가 최고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데 끝난 게 끝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등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컴플렉스 혹은 마음의 상처, 갈등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다 토해내면 정화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남사스러우니까 그거를 토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토해내는 것을 훈련을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처럼 다 토해내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매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것을 성공의 도화선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 저의 태생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태생이 겁 많고 소심하고 그리고 울렁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요.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호흡이 곤란했어요. 호흡 곤란증. 무릎은 막 떨리고 후들후들 다리는 떨리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견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변화된 모습입니까? 경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주고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모두가 달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분야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전문가의 영역에서 뛰어넘어서 그 분야의 명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주 프로그램인데 실은 이걸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독이 된 거다 진배가 없죠. 여기 오셔야 일주일이 잘 풀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기운을 받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스피치, 소통, 그 발표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받아가시는 곳이라서 중독성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중독된다는 게 결코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네, 어떤 일에 이렇게 미쳐 있다는 것, 매니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만의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은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 내가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있어야 그 사람은 그 사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이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세계라고 하니까 부부의 세계가 생각이 나는데 네. 여러분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우주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넉넉하고요. 세상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열등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오늘은 자신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감이 도대체 삶에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나요? 자신감을 가지고 스포츠를 하면 스포츠가 잘 돼요. 네, 필드에 나가서 골프 스윙할 때요. 긴가민가 하고 치면요. 역시 영락없이 실패해요. 오비 나거나 픽사이 나거나 그럽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충만되어 있으면요. 네, 나이스 샷! 나이스가 됩니다. 스포츠뿐이겠습니까? 모든 게 다 그러합니다. 스피치도 그러합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팍팍 내질러 가지고요. 굉장히 파워 있는 스피치를 할 수 있고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면 말에 힘이 없어가지고 말이 가다가 그분의 마음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스피치는 머리로 이해시켜서 가슴까지 느끼도록 해주는 게 훌륭한 스피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짜증나가지고 중간에 제가 도중하차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제가 짜증을 냈을까요?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가슴까지 와닿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그 이론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인 것만으로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면 그게 잘 먹히지 않는다고요. 네. 뭐를 넣어줘야 돼요? 감성을 넣어줘야 됩니다. 감성은 뭘까요? 휴먼 스토리.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잖아요.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야 그게 먹힙니다. 우리가 드라마가 재미있고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 충만한 스피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파괴력을 갖게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끔 쓰는 말이 있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건 뭘까요? 배짱이에요. 무대뽀 막 팍팍 내지르는 거예요. 내지르다 보면 근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근거라는 얘기가 도대체 뭡니까?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지력, 감성력,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력, 판단력, 분별력. 저는 지력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력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쌓였을 때 판단력,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 꼰대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옛날에는 어르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폄하된 말입니다. 그죠? 네. 어르신들은 지혜가 있었어요. 삶의 지혜. 그죠? 그래서 지식력도 중요하지만 지혜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게 저는 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나이 들면요, 녹슨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판단이 흐려져요. 그 지력이 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감이 지력을 높인다고 생각을 해요. 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릴 때는 언제인가요? 위기에 당도했을 때 정신이 벅떡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판단력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살 길을 찾게 마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너무 안주하고 너무 이렇게 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지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경계에 섰으면 좋겠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네, 그게 바로 지력을 키우는 방법 아니겠는가. 정현상님은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셨는데 결과가 비록 나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시고 소중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왜요?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섰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통해서 15일간의 그 선거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숙하셨을 것입니다. 그 성숙했다는 것은 지력이 강화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우리를 내몰 필요가 있어요.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는 황야로 때론 몰아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경험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해병대 훈련, 병영 생활을 하고 싶어요. 저는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2번 받았어요. 신참 때 자대 배치 받자마자 받았고요. 그리고 고참 말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고참은 빠지거든요. 열애하거든요. 근데 저는 열애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신병 때는 너무 겁이 났는데 막 돌이 울퉁불퉁한 그 산길에 불리잖아요. 멍석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다치지는 않을까 했는데 하나도 안 다쳐요.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에펠을 타고 벽 위를 막 떨어지는데 신병 때는 그게 겁이 났는데요. 그때는 너무 잘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병장 다 계급장 달고요. 제가 시범 조교가 됐었으니까요. 시범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랑스럽게 쫙 하늘 하나고 나면 그때 쾌감은 정말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감성력.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이 감성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표현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요? 감성 노동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감성을 묶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묶어놓지 말고 적당히 풀어놓으셔야 스스로 낳자 그랄 여자, 스스로 그러한 자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 있죠? 진정한 자연인은 저는 산속에 사는 자연인도 자연일 수 있지만 감정을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자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분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감정 노동자로 규정해 놓지 마시고요. 자연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자연인.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표현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력입니다. 저는 마침 옆에 피트니스장이 있어서 시간 날 때마다 편하게 운동을 하고 옵니다. 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샤워 딱 하고 나면 피부에서 광채가 납니다. 어제 모임 갔는데 저보고요, 타고난 피부라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요, 라톡스 맞습니다. 라면 먹고 자극을 나면 불어가지고 이게 뿌른 얼굴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하고 땀 흘리고 샤워하고 탁 나오면 피부가 탱탱해집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만의 노하우니까.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의 피부 관리 비결을 아실 겁니다. 피부에 뭐 찍어 바르는 것도 아니고요. 땀 흘리고 샤워하면 체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체력 강화를 위해서 세 가지 운동이 필요한데요. 뭐가 필요할까요? 근력 운동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 빠져나가니까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 다행히 자전거 통학을 3년 해가지고요. 허벅지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요. 거기다 요즘 라이딩 하거든요. 손을 다쳐서 요즘 중단하고 있지만 라이딩을 통해서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허벅지에서 나온다고 하더군요. 제 별명이 꿀벅지입니다. 네. 근력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네, 그냥 앉아서 때리라는 거, 네? 스쿼트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팔굽혀펴기 하도 되고요. 그냥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피트니스 그 클럽에 가서 등록할 비용이 없었어요. 이거 다 핑계입니다. 그죠? 시간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 저는 이렇게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을 때 있거든요. 이게 안 돼요, 나중에. 뭐죠? 균형 감각 운동이 떨어지면 정말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고, 그때는 접어야 됩니다. 생활을 다 접어야 돼요. 꽃이 피었다가 다시 오므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꽃이 떨어지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생활을 접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균형 감각 운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니 해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피트니스장에 가면 꼭 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죠? 러닝머신 타잖아요. 20분 이상 타야 됩니다. 10분이 지나서부터 근육을 태우기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자,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근자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도 필요하다. 그런데 근거를 마련하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판단력, 분별력을 키우는 지력을 강화시켜라. 그리고 감정을 묶어놓지 말고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감성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체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자신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신감을 갖기 위한 행동 강령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제 어디서든 앞자리에 앉아라. 학교에 가서 강의하면요, 학생들이 그냥 성적이 나와요. 자리를 보면. 맨 앞자리를 금자락이 땅, 금자리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앞에 앉으면 하늘을 팔 수가 없어요.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운데는요, 은자리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성실하지만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가운데 자리죠. 끝자리는요, 다른 생각하기 딱 좋고요, 위로피기 딱 좋고요, 적당히 하다가 졸리면 잠도 잡니다. 그래서 뒤에 자리는 동자리, 똥자리, 잠자리라고 합니다. 잠자리. 여러분, 잠자리에 앉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 길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강의하는 강사들을 가리켜서 길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 앞자리에 앉는다. 두 번째, 걷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한다. 네, 우리가 슬로우 퀵 말씀드렸잖아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가는 것이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좀 빠르게. 그래야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생기가 돕니다. 걸음을 걸어보세요. 의욕이 저하되고요. 사람이 보면 초점이 없어 보여요. 생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걸음걸이만큼은 조금 빠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을 바라볼 때 레이저 불빛 같은 눈매로 집중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실실 눈을 피하면 그 사람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선 집중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담하게 웃어라. 호쾌하게 웃어라. 네.
어떤 이들은요, 저는 이가 고르지 못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정하셔야죠. 그래서 잇몸을 보이고 목젖이 보이도록 호쾌하게 웃는 사람이 정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고 왠지 매력이 있어 보여요. 왠지 자신감이 넘쳐 보여요. 그죠? 힘이 있어 보여요. 웃을 때 화들짝 호쾌하게 웃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도 행동도 표현도 긍정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을 비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비평가이죠, 비평가. 얘기만 하면,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이렇고. 그래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비평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된단 말이죠. 정치, 종교, 지방색. 이것은 공식적인 소상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이다. 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 거꾸로 하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든 앞자리에 앉아라. 자신감이 생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걷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줘라. 그래야 의욕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눈을 피하지 말고 바라봐라. 어려운 사람일수록 눈을 피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바라봐라.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서로 텔레파시가 교환이 돼가지고 서로 좋아하게 돼요. 좀 고민되는 것은 뭐? 네? 차분하게 상대방을 바라보는 손을 상대 자신감을 줬거든요. 시선 집중 말씀드린 거예요. 시선 집중. 네. 바라봐라. 그 다음에 대담하게 웃어라. 웃을 때는 물론 상사나 우덜은 공적인 석상에서 너무 목젖을 드러내고 웃으면 상식이 없느니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때론 손으로 가리고 웃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웃을 때 크게 웃어라.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50회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하루에 15번 웃기 바쁘다는데요. 그 중에서 12번은 비웃는 웃음이라는 거 하십니다. 비웃지 마시고 기분 좋게 호쾌하게 웃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표현이 그 사람을 따뜻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현재의 상황은 꼭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었다.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직장을 잃었을 때 새로운 일을 모색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은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고 결국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물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하면. 그렇지만 본 어게인,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새 일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도 얼마든지 뒤집어서 긍정화시킬 수 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부정도 뒤집으면 긍정이다. 시작.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것은 행동력 강화 훈련을 하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뒤집어주면 어떻게 되죠? 행동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긍정적으로 하면, 행동을 자신감 넘치게 하면 없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넘치는 행동을 한번 강화 훈련으로 해보도록 할 텐데, 몸에 힘 다 빼시고 턱 당기고 등을 띄워서 두 손으로 발사하시는 겁니다.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두 눈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나의 입술은 창의적인 설득력으로, 나의 가슴은 뜨거운 정열로서, 나의 두 다리와 두 팔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내고야 만다. 나는 성공입니다. 박수가 오네. 요령은 목에다 힘 주지 마시고 힘을 빼고 링 아나운서처럼 길게 빼면 이게 됩니다. 이 수요 강좌에서 어떤 분이 나오더니 멋있게 했어요. 간호사거든요, 썸대원에. 근데 그분이 하실 때 어디서 이런 걸 해봅니까? 여기서 한번 하죠. 그리고 확 내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요. 근데 쭈삣쭈삣하면 이게 안 돼요.